안녕하세요. 존슨앤드존슨 J&J의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자료 보내주셨는데요. 오늘 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그 의미를 파헤쳐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큰 그림을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요. 네, 반갑습니다. 이게 혁신의약품하고 의료기술, 그러니까 메드테크, 이 두 큰 사업 부문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, 또 앞으로 어디로 갈지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죠. 겉으로 보이는 숫자 너머에 꽤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거든요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?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거, 2분기 전 세계 매출이 237억 달러, 작년 같은 기간보다 보고 기준으로는 5.8% 늘었고 운영 기준, 그러니까 환율 같은 거 빼면 4.6% 성장했어요. 근데 조정 주당 순이익, 어디저스트드 EPS라고 하죠. 이게 2.77달러로 약간 줄었어요. 마이너스 1.8%. 근데 또 갭 기준, 회계 기준 이익은 18.7%나 늘었고요. 이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? 네, 그 조정 EPS 감소는 특정 비용 증가나 투자 같은 게 반영됐을 수 있고요. 사실 이게 기업의 핵심 영업 성과를 좀 더 잘 보여주긴 하죠. 반면에 계피 이익 증가는 자산 매각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회계 처리 방식 변경 같은 약간 일회성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건 혁신의약품 부문 매출이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150억 달러로 넘었다는 점이에요. 그리고 13개 브랜드가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는 거. 이건 대단한 거죠. 근데 물론 여기에는 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경쟁 때문에 생긴 부정적 영향, 약 11.7%포인트 정도가 이미 반영된 수치라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. 그 큰 충격을 받고도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거네요. 그럼 그 동력이 중요할 텐데 역시 항암제 쪽인가요? 다잘렉스, 얼리다, 카빅티 이런 약들 성장이 아주 좋아 보이던데요. 트램피어도 그렇고요. 네, 맞습니다. 항암제 온콜로지 분야가 지금 J&J 혁신의약품 성장의 핵심 엔진이죠. 다잘렉스, 얼리다 그리고 카빅티 치료제인 카빅티 같은 약들이 정말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. 면역학 쪽 트램피어도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요. 네.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텔라라 이게 주력 제품 중 하나였는데 어쩔 수 없이 바이오시밀러 경쟁이랑 미국 약가 정책 변화, 그 팔티 개편 영향으로 매출이 줄었어요. 그렇죠. 이게 앞으로 좀 계속될 이슈일 텐데요. 네. 이게 앞으로 J&J가 이 신제품 파이프라인이나 다른 성장 동력을 얼마나 빨리 또 효과적으로 확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신경과학 쪽 스프라바토나 최근에 인수한 카플리타라는 조현병 치료제도 성과가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지켜볼 만합니다. 그럼 이제 다른 한 축인 의료기술, 메드테크 쪽을 좀 볼까요? 여기도 운영 기준으로 6.1% 성장해서 꽤 괜찮은 성과를 냈네요. 특히 심혈관 분야가 엄청나네요. 운영 기준으로 22.3% 성장. 이건 정말 눈에 띄는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메드테크는 이 심혈관 분야가 정말 핫해요. 전개생리학, 그러니까 부정맥 진단치료 분야에서 나온 신제품들, 예를 들면 비에리폴스 같은 거요. 그리고 에비오메드 인수하면서 얻은 임펠라 심장 펌프 기술, 또 최근에 인수한 쇼크웨이브의 혈관 내 석회화 제거 기술,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. 그 인수 효과가 정말 빠르게 나타나고 있군요. 그쵸. 근데 메드테크 안에서도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. 수술 분야나 시력 분야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정형외과 쪽은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. 중국의 VBP, 그러니까 정부 주도 대량 구매 정책 때문에 가격 압박이 있고 또 사업 구조 조정이나 경쟁 심화 같은 문제들이 있어서요. 운영 기준으로 1.6% 역성장했죠. 그렇군요. 메드테크 안에서도 이렇게 명암이 갈리는군요. 그럼 미래를 위한 투자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R&D에 2분기에만 35억 달러를 썼고 배당도 꾸준히 하고 또 쇼크웨이브 같은 M&A도 적극적이고요. 자본 배분 전략이 꽤 명확해 보이는데요. 네, 맞아요. J&J의 자본 배분 우선 순위는 명확합니다. 첫째가 유기적 성장 지원, 그러니까 R&D 투자 같은 거고요. 둘째가 경쟁력 있는 배당 유지, 주주 친화적이죠. 그리고 셋째가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인수합병. 최근에 쇼크웨이브나 또 인트라셀룰라 테라피스 같은 회사를 인수한 게 바로 이런 전략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이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인지 2025년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올렸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운영 기준 매출 성장률 중간값을 4.8%로
조정 운영 기준 EPS 성장률 중간값은 7.0%로 높였어요. 이건 꽤 자신감의 표현 아닌가요? 네, 그렇죠. 현재 이 성장 모멘텀이 좋고 또 하반기에 나올 신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. 물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경쟁 심화 같은 도전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항암제랑 메드테크 쪽의 강력한 성장 그리고 성공적인 인수 효과가 이걸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. 전반적인 전망은 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존슨앤드존슨의 2분기 실적을 쭉 살펴봤는데요. 정리해보면 스텔라라라는 큰 파도에 맞서면서도 항암제 분야의 혁신 그리고 메드테크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인수를 통해 성장을 계속 만들어가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특히 연간 가이던스를 올린 건 현재 전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혁신의약품과 의료기술이라는 이 두 개의 큰 엔진을 가지고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파이프라인 투자에도 적극적인 모습이죠. 앞으로 이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지속적인 투자다 어떤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이 자료에 언급된 여러 미래 파이프라인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비근침술성 방광암 치료제 탈200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로봇 오테타바 같은 것들.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J&J의 다음 블록버스터, 그러니까 차세대 스텔라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혁신은 과연 무엇일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